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우선 1%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분위기를 주도했던 제약바이오주, 반도체주 등등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 시각 코스피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 지금 30포인트 정도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2,406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까 장중엔 2,400포인트를 이제 깨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외국인이 지금 한 3천억 정도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한 900억 정도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향후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제 좀 이견이 있다라는 게 조금 지체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시장적인 나쁜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기술주들이 좋았기 때문에요. 비교적 좋은 편이었고 일단 실업 신규 청구성 건수도 100만 건 이하로 이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일 미국 시장 때문에 나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좀 있었는데 막상 하니까 어저께 이제 선물 옵션 때문에 장이 좀 옵션 만기 때문에 출렁거렸던 부분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이제 무역 합의가 1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파기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이제 나오면서 일단 지수는 좀 크게 좀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12시에 중국의 그 경제 지표가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거에 따라서 약간씩 좀 달라질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시중에 원체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50조 원이 넘는 이제 고액 예탁금을 계속 갖고 있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개인이 한 4,200억 정도 현재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시장 여건은 아직 지금 특별하게 나빠졌다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오른 폭에 대한 아마 조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일단 이렇게 이제 조정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조금 급등을 했었던 이제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 이제 조금 오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은 저가 매수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의 오름폭에 대한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개인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시장의 평가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1%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코스닥도 지금 한 1.6포인트, 한 13포인트 정도 빠져서 840선을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코스닥도 지금 일단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한 760억 정도 이제 순매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이 1,200억 정도 넘는 금액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조금 이제 지켜보는 게 일단 그 20일 이동 평균선이 824포인트 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일 이동 평균선이 이제 848포인트인데 이제 어느 선에서 이제 지켜낼 수 있느냐가 아마 그 추가적인 조정이나 그거의 흐름에 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아마 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계속 이제 오늘까지 아니면 다음 주 이제 화요일까지 이제 실적 발표들이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실적이 이제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나 아니면 향후 하반기에 실적이 상당히 이제 호실적인 이어질 만한 그런 기업 중심으로 아마 골라서 아마 이렇게 이제 조금 조정을 받을 때 투자를 하시면 기대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적 시즌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적을 중심으로 종목을 선별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설명을 전해드렸고 시장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정도로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양시장 흐름 짚어보셨고요. 계속해서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체크해보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유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빨간 이슈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도 5가지 이슈들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동성 랠리를 보이고 있는 증시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의 외교총괄인 양재치 국원의 방한 예정 소식으로 인해서 들썩이고 있는 수혜주는 어떤 것들이 될지 잠시 뒤에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삼성생명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어제 보험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급등을 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삼성생명은 나흘 만에 주가가 46%까지 상승을 하면서 삼성전자 주식 매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연 정말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각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잠시 뒤 전문가님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그린 뉴딜 그리고 다섯 번째 이슈 웹 콘텐츠 주들에 대한 내용도 정리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오늘은 좀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동안 코스피는 2,400선을 돌파하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요. 이달 들어서 13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31조 2천억 원으로 좀 집계가 나왔습니다. 이는 무려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지난달과 좀 비교해봐도 31%나 증가한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은 동학 개미 혼돈과 더불어서 빛을 내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B2 현상이 더불어지면서 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좀 지속하면서 앞으로 주식시장은 시중의 유동성을 더 끌어들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내비치는 만큼 관련해서 증시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국과 엮이는 내용입니다. 오후부터 어제 나왔던 얘기인데요. 중국 외교정책총괄이 양진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는 면세, 여행, 엔터 관련주들, 중국 소비주들 좀 들썩였습니다. 오후장 역시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요. 오늘도 중국 소비주들 대체로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화장품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봐야 될지 잠시 뒤 전문가님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마지막 이슈 점검 도와드릴게요. 바로 테마주가 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성장성이 기대되는 웹툰 그리고 웹소설 등 온라인 콘텐츠 기업들이 2분기 실적들이 나왔습니다. 2분기 만화 웹툰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4%가량 증가를 했고요. 또 DNC 미디어 역시도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플랫폼 중심의 콘텐츠 수급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되면서 장기 동력은 매우 충분하다라는 호평을 내놨는데요. 관련주들 정말 앞으로 차기 테마 등극주로 거듭낼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관심 쏟아지고 있습니다. 5가지 이슈들 점검 도와드렸고요.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양재치 정치국원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시진핑 주석도 방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서도 중국 소비주들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면세품, 화장품 정말 다양한 섹터가 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느 쪽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중국 관련돼서 제일 많이 드는 게 한한령 관련된 얘기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여행이나 이제 화장품주, 금일 같은 경우는 화장품주 비교적 좋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 엔터주 이런 주들이 이제 좀 좋게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중국하고 지금 한국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이제 다양한 이슈가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한한령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5G 투자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의 이제 참여도도 같이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 주석의 이제 방한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미중 이제 무역 분쟁 관련돼서 지금 중국이 상당히 이제 공을 들이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미중 간에 아마 중간에 끼는 그런 좀 어떻게 우려 섞인 이제 그런 전망도 이제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한령 관련돼서 이제 가장 크게 이슈화가 되는 게 이제 크게 보면 화장품, 그다음에 게임,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차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고급 화장품을 이제 출시할 수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중저가를 하는 회사랑과는 아마 약간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LG 생활건강이나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 같이 이제 후나 아니면 설화수를 갖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 그런 쪽으로는 아마 추가적인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지만 중저가 화장품일 경우에는 이제 중국 제품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아마 11월 광군제에 아마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9월이나 그러니까 9월 말이나 10월 정도에 아마 화장품 쪽으로는 조금 관심을 보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제 생각에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식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식 같은 경우는 한알령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과거에 한알령 하기 전에 이제 비교적 엔터테인먼트가 중국 관련 그 수입이 상당히 컸습니다. 뭐 YG 같은 경우는 30% 넘게 중국 관련 이제 수익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럼 수익이 이제 상당히 없어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이제 실적들이 상당히 비교적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YG 같은 경우도 비교적 실적이 뭐 상당히 잘 나왔고요. SM이나 뭐 JYP 같은 경우도 비교적 이제 중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한알령이 풀리면서 중국 관련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관련돼서 뭐 YG나 JYP, SM 같은 그런 회사 중심으로 아마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주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중저가 브랜드는 중국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급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셔라 말씀을 하셨고 또 엔터주들 앞으로 이제 공연이 조금 더 해외 공연 활발해지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는 점 집중을 해보시면 엔터주에도 관심을 두셔야 된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재부각되면서 삼성생명이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오늘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5% 넘게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요. 이 삼성생명법 통과되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 매각이 기업 가치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간의 삼성생명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이슈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장기적인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처리 여부도 아직은 솔직히 말하면 조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삼성그룹이라는 데서 뭐 로비력이 원체 좋은 데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일단 뭐 삼성생명법이라고 하는 이제 보험업법 개정안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각 이제 보험사가 총 자산의 3% 이상을 특정 회사의 주식을 가지면 안 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에 관련된 지분이 이제 8.5%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8.5% 정도 갖고 있다 보면 이제 5.5%는 지금 시장에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몰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생명이라는 회사가 이제 상당히 크고 일단 뭐 그 이제 자산 가치도 뭐 지금 시총으로 한 13조 정도 되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관련된 지금 갖고 있는 그 시가총액은 한 3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산이 30조인데 그 회사의 시총은 이제 13조밖에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 주식은 이제 못 판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설마 삼성생명이 팔겠느냐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못 했는데요. 이제 팔린 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배당을 좀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그걸 다른 형태의 투자 수익을 이제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삼성생명 같은 경우 이런 이슈 말고도 뭐 비교적 주가가 좋습니다. 뭐 일단 실적 자체가 2분기 실적이 일단 영업이익이 한 5천억.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 한 35%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4,698억 해서 일단 작년 동기 대비 45%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회사 자체가 뭐 비교적 상당히 그 실적이 좋게 나온 데다가 이런 지금 같은 이제 삼성 그 생명법, 그러니까 생명보험 이제 개정안 때문에 이 가치 두 개가 맞물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과연 더 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매각을 하게 되면 1년에 뭐 최소한 2, 3조 이상의 이제 그 자금이 이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요. 그 자금을 뭐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이제 재투자함으로써 뭐 추가적인 수익을 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은 분명히 이제 비싸지 않은 그런 금액이고요. 대신 이제 조금 이제 관가해서 봐야 될 거는 일단 보험업이 과연 성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 좀 생각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이제 수익은 충분히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회사긴 하지만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삼성생명 관련, 그러니까 삼성생명법 관련돼서 삼성생명에만 지금 많이 포커스가 이제 맞춰져 있는데요. 만약 그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매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그룹 입장에서 보면 그 그룹 내에서 아마 소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안 중에 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삼성물산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과 이제 맞교환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삼성생명 관련돼서 삼성물산 관련도 한번 조금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삼성생명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더불어서 삼성물산도 눈여겨보시라 설명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회 지배구조 펀드, 즉 ESG 펀드 출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이상기후로 인한 긴 장마까지 이렇게 기후 위기에 대한 전 세계가 관심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펀드가 출시가 잇따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좀 걸음마 단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확대가 더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에선 또 어떤 투자 포인트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제 트렌드 자체가 네. 이제 과거에는 이제 무조건 기업이 좋으면 좋다라는 예. 거지만 이제 기업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좋아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좋은 일을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그룹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SG 같은 경우는 이제 약자가 뭐 환경, 그다음에 사회,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이제 카테고리로 이제 묶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이제 재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거에도 이제 관심을 좀 기울여서 투자를 하는 그런 펀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과거에 보면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1등 기업도 이제 2등, 3등으로 이제 추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업 뭐 실적도 나빠지고요. 그럼 주가도 이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이제 투자에서 좀 제외해 보겠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선진국 같은 경우는 비교적 뭐 다양한 그런 ESG 펀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거에 비해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상당히 좀 미미하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31개, 올해는 한 10개 정도 증가를 해서 41개 정도 됩니다. 이제 설정의 규모로는 아직 뭐 3,800억 정도, 그러니까 4천억이 좀 안 되는 그런 규모의 이제 펀드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들이 비교적 이제 그 실적 펀드가 수익률은 조금 일반 펀드보다는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마이다스 에셋의 이제 책임 투자 펀드라는 게 대표적인 이제 ESG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3개월 수익률이 한 24%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6개월 수익률이 한 3개월 수익률이 34%, 그다음에 6개월이 24%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벤치마크인 이제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가 25% 올랐고, 그러니까 6개월일 경우에는 이제 7% 정도 오른 거에 비해서 24%는 비교적 이제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이런 펀드 쪽으로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첫걸음이다라는 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펀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요. 만약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ESG 관련 종목을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지금 이제 제가 띄워놓은 게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라는 그런 이제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시면 그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이게 ESG 에 해당되는 기업인지 여부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데 찾아보셔서 관련 기업 쪽으로도 뭐 투자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ESG 펀드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라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관련한 종목들 찾아보셔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장의 현 주소를 제대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이 오랜만에 그러니까 조정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잠시 2,400선을 이탈했다가 공방이 좀 펼쳐지고 있는 차원에서 아무래도 어제 옵션 반기일 때 나왔던 외국인들의 대거 매도에 대한 부담감들, 그리고 또 발표했던 아침에 질병본부에서 발표된 코로나 관련된 확진자가 거의 이제 100명대에 다시 육박한다라는 불안감들이 지금 시장에 다시 펼쳐지면서 어떤 지금까지 가파르게 올라왔던 시장에 대한 부담감도 같이 연결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오늘 바라봐야 될 흐름은 일단 2,400선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시장이 적정한가, 그리고 또 앞으로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 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고요. 앞으로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이 일단 코스피 지수가 그러면은 과거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한 4, 5년 동안은 어제 국내 시장이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못 간다라는 지적이 많았었죠. 근데 이번엔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나 그리고 또 유로스톡스, 그러니까 즉 유럽 증시죠. 그 상해 종합지수와 비교해 봤을 때도 안 떨어집니다. 꾸준하게 저점을 확보한 뒤에 오히려 지금 거의 나스닥 시장과 동행할 정도로 어떤 탄력들은 계속 강하게 보여주면서 그래도 시장에서 이제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모습들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유로존의 어떤 지수라든가 상해종합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미진한 모습들 쪽에서 그래도 약간 시장을 리드하려는 경향들이 상당히 높다는데 일단 주목을 해야 될 코스피 지수의 동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유동성이겠죠. 게다가 이제 국내 부동산 자금들이 증시로 들어오는 현상들 최근에 기사로도 많이 접하셨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코로나19 관련된 방역을 선전했다라는 분위기인데 이 부분은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제2차로 확산되는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불안감은 계속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의 대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충격을 받았다 회복이 들어올 때 이때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게 글로벌 경기 민감과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의 흐름들이죠. 그에 따라서 변화가 보였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상반기에 기업 실적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가 이제 회복을 기대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실적들의 동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당연히 작년 2분기보다 이번에 2분기 매출액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수출이나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급감은 피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무게감이 실리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2019년 2분기 영업이익이 한 23조 원 됐는데 지금 19조 6천억 대. 그리고 특히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잘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매출액이 줄어든 속도보다는 그나마 좀 선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국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어떤 언택트와 컨택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경기 민감주에 노출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러 가지 비용 통제를 통해서 잘 버텼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눈에 띄고 있고요. 그러면 3, 4분기 때 오히려 호조를 보일 게 아니냐, 선전을 보일 게 아니냐는 관점들이 다시 시장에 깔린 배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OECD 경기선행지수와 함께 지켜보게 되면은 일단 한국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OECD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충격을 받았다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아직 여기고요. OECD 평균이 이 자리, 독일이 그보다 살짝 높은 정도, 중국이 가장 먼저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거의 비등한 정도.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도 지수에 그대로 나타났다라는 쪽도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될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또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2,400선까지 올라온 시장이 많이 비싸느냐라고 봤었을 때 일단 아닐 수도 있다는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과 자본총계, 즉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PBR이죠. 이쪽과 관련된 어떤 자산 기준의 구분을 보게 되면 솔직히 좀 비싸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데죠. 2006년대 그리고 또 2010년대 초반대 같은 경우, 즉 어느 정도 자본 PBR 대비해서 주가가 오히려 많이 괴리감이 벌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비싸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올 텐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저평가가 심화되어 있다가 이제 막 올라온 상황 쪽에서 거의 PBR 1배 수준까지 이제 회복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쪽에서 봤을 때 2,400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많이 비싸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현 주소는 시총을 바라봤을 때 지금 PBR 1배 수준의 복귀가 됐다 이런 관점이고 올해 저점대가 오히려 3월 19일 날 0.59배 이 부분이 더 오히려 좀 많이 좀 타격을 받았던 부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저평가가 심화됐던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적정 가치로 회귀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이제 유동성과 앞으로의 개선 기대감이 같이 반영되면서 움직이는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지표를 봤을 때 그러면 기업들 실적과 관련된 ROE, 즉 자본 수익률이죠. 이와 함께 PBR을 같이 비교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이제 동행하는 건 맞습니다. 추세는 약간 동행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떤 기업들 실적은 수익성은 떨어지는데 PBR은 먼저 올라갔다는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약간 괴리는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시장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움직임이 먼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더 시장에는 탄력이 가기 시작하겠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정리를 해서 봤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동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약간 역전이 나오는 상황 쪽에서 앞으로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향후 이제 어떤 속도까지 들어오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먼저 기대감과 함께 개연성이 먼저 개입됐다라는 쪽에서 바라보셔야 될 흐름들이고요. 그러나 하나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일단 좀 비싸다는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특히 과거 한 2배 이상, PBR 2배 이상 갔었을 때 동향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물론 유지는 되는 기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간대 진입하게 됐었을 때 PBR 기준으로 한 2배에서 한 2.5배 이 정도 구간들은 상대적으로 좀 비싼 국면들이 상당히 높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코스닥을 바라보는 게 그렇게 썩 편하지는 않다는 점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코스닥의 원인은 아무래도 바이오주겠죠. 그리고 또 언택트주 이쪽이 시총의 영향력이 높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실적 기반보다는 오히려 더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에 따른 어떤 부담감은 약간 상존돼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시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적 관련된 쪽에 대한 베이스를 봤었을 때 섹터별 차별화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여러 가지 차별화에 대한 흐름들을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코스피를 좀 아주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일봉, 주봉, 월봉이 아닌 연봉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지금 기점으로 보게 되면 좀 흥미롭죠.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복귀를 했습니다. 그 중요한 선이 한 2050선. 과거 약한 거의 10년 동안 횡보를 보였던 가격대 이상으로 일단 빠르게 회복이 됐다. 그래서 다시 한번 레벨업을 시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2450선, 60선이죠.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또 중요한 중장기 저항권이 있는 상황 쪽에서 만약에 여기를 안착한다. 그럼 어떤 변화가 나올까요? 그러면 이제 2800에서 한 3000포인트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이 부분이 도전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쪽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꿈의 숫자죠. 이렇게 들어오는지 한번 다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부터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지금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정확하게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쪽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기대감이 지연이 되거나 즉 경제 지표가 회복이 못 되거나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돼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담감이 뚜렷하다라고 하게 되면 확인이 지연되게 되면 다시 반락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이 성장에 대한 가시화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변화 이쪽이 계속 확보되는 쪽은 차별화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계속 염두를 해두시면서 가장 하반기의 포인트는 또 차별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시장에 움직이는 변화와 함께 어떤 시장 전반적인 기업 실적들이 회복되는 속도 이런 쪽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서 하반기를 대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는 쪽도 염두하시면서 바라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다음 주는 또 월요일이 휴장인 만큼 또 화요일 날 다시 이 시간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국내 증시의 현 주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2일 엑세스바이오 오늘장 소폭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9위의 SK바이오팜은 소폭의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상장 후 첫 실적을 발표한 오늘 2분기 매출 21억 원, 영업 손실은 57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8위의 휴맥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2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SK그룹주들이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SK디스커버리는 소폭의 상승세 보이면서 7위에 등극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바이오 기업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항원 개발과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 이슈가 있는 유계 삼광 글라스도 소폭의 오름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5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4위는 이마트, 3위는 알루코, 2위는 진원생명과학, 1위 두산중공업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오늘장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약간 조정을 받는 것일지 오늘부터 다음부터는 고일지 스탑일지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일단 제 의견은요. 스탑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다. 오늘 들어오면 다음 주 중형 세단쯤 뽑을지도 실적 좋고 다 좋다는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이야? 내가 2번 다시 이 종목 사다 봐라. 오후장 들어서면 10만 원대 깨지겠는데 더 떨어져라 추매하게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 지금이 바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쓰신 분이 계신데 전문가님의 스탑이에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저하고는 이게 반대네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이제 포함해서 셀트리온 3인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이제 기대치가 되게 높았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높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주가 역시도 이제 사실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10만 원 정도 대 이제 위치해 있는데. 지난해부터 이런 소문은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5만 원대 가격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때 사실 이런 식의 이제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는 전략이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미 지금 저점부터 해서 거의 2배, 3배 정도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살짝 눌렸다고 해서 이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상승이 높았던 만큼 이 조정 기간 역시도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 좀 명심을 하시고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에 좀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 매수했다가는 사실 가격적으로 좀 많이 더 누를 수도 있고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실적도 좋고 다 좋다는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사실 지난해부터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주가가 만약에 실적이 눈에 확인이 되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오르지 못했다면 사실 뭐 사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셀트리온 주가는요. 지난 12월 달에도 엄청나게 언론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해왔고 근데 그 당시에 가격이 4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12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11만 9천 원대가 최고점이죠. 그렇다면 이미 주가는 저점부터 300%가 올라온 거예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거의 대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더 큰 실적이 나온다는 기대치가 생긴다면 그 전까지 주가가 오르기 전까지는 조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정 구간이고 이미 실적은 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이 다 됐다라는 의견,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이마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는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서 오늘장 5%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마트 올 2분기 전년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2% 늘어난 5조 1,880억 원, 영업 손실은 474억 원으로 집계됐다라고 공시했습니다. 자, 이마트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이마트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를 할 게 좀 많이 있는데 네.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마트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마트 고 들면서 토론방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파란색 아닌 게 어디야. 근데 그동안 이마트 주가 보면 인버스 같긴 했어. 20만 원 올 때까지 절대 안 팝니다. 시골 이마트도 사람이 바글바글하다. 망할 일 없음. 드디어 전 고점을 향한 힘찬 출발을 하는군요. 조금만 더 참고 우리의 판단을 믿어봅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마트 두 번째 게시글이 좀 재밌어요. 시골 이마트도 사람이 바글바글하다. 망할 일 없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시골 이마트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요? 서울 이마트를 안 가보셨나 봐요. 아. 저도 최근에 이제 마트를 가봤는데 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은 매수가 아니라 이제 보유 의견, 고 의견을 드렸는데 사실 이마트는 비교를 해본다면 과거에 이제 백화점 관련주들 있죠.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 이런 기업들의 주가하고 사실 비교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현대백화점 주가도 중간중간마다 오르고 떨어지고 반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결국은 계속 이제 하락 추이거든요. 결국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우리가 구매를 안 하다 보니까 백화점도 성장이 정체가 되고 결국 이제 후퇴 사업이 된 거죠.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이마트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건 결국은 쿠팡 같은 이제 온라인 쪽에서의 마켓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마트에 직접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실적이 뭐 좋아졌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순이익이거든요. 순이익 자체는 아직 좋아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마트는요, 지금 당장은 이제 주가가 사실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기업을 가지고 지금 저점이라고 해서 사고 나서 장기로 끌고 가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결국 올라갔다 다시 또 빠집니다. 그래서 이마트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반등을 위해서 좀 잘 이용해서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3만 5천 원 정도를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수익 실현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4만 5천 원에서부터는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3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알루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전기차 부품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4거래 연속 상한가를 쓰던 이 종목이 그 계약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오늘은 10%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알루코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알루코는 스탑입니다. 알루코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코에 대한 의견입니다. 어차피 공급 계약 체결됐잖아. 내릴 때 일단 담아라. 오늘 5,500원 종가 마감 예상. 차트 움직이는 게 예뻐 보이는데 이젠 치고 올라갈 타이밍 6,000원까지 얼른 가자. 5,800원 구조대 언제쯤 도착 예정인가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유유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 게시글 보면 차트 움직이는 게 예뻐 보인다. 6,000원까지 얼른 가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네, 이뻐 보인다는 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네.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뻐 보인다라기보다는 사실 무섭지 않나요? 네, 저는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이 나왔고 맞아요. 사실 자이로드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빠지게 된다면 갑자기 확 빠질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알루코를 왜 스탑이라고 의견을 드렸냐면 사실 주가도 단계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어떤 뉴스가 나왔죠. 그 뉴스에서 보면은 알루코가 이제 삼성, SK 이노베이션하고 LG 화학 쪽에 결국은 4,700억인가요? 규모의 이제 그 공급 계약 맞아요. 배터리 팩 네. 하우징이죠.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다라는 건데 언론 쪽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 내용이 확실치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뭐 근거 없이 결국은 그 금액 자체도 밝혀진 바가 없고 그래서 지금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된 내용으로 올라갔다면 당연히 빠지는 게 맞겠죠. 계약에 대한 금액도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고 그렇다면 알루코는 지금 사실 덜 빠진 거거든요. 지금은 유동성 때문에 지금 좀 잡아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탈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정리를 빨리 탈출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알루코 전망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2위 종목도 만나보러 갈게요.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3종의 이 진원생명과학의 DNA 백신을 꼽으면서 오늘장 20%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오늘 이렇게 호재가 들려왔는데 이 종목은 고인가요, 스탑인가요? 스탑입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스탑 들면서 오늘 스탑이 맞네요.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원에 8,000 주춤했습니다. 목표가 10만 원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린다. 내려갈수록 비중 늘리는 게 답이다. 이제 랠리 시작, 거래량 터졌고 다음 주 전 고점 돌파다. 어차피 종가는 상한가 오늘 같은 장에 오를 종목은 이거 말고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 보니까요. 이제 랠리가 시작이다. 내려갈수록 비중을 늘리는 게 답이다.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긍정적으로 전망하셨습니다. 전문가님의 생각은요? 네, 일단 지금 가격에서는 따라붙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래요. 사골 같은 테마 같아요. 계속 우려먹어요. 예. 네, 코로나19 치료제. 지금 지원생명과학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은 이미 올라갈 만큼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전으로 이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진한생명과학은 사실 그 백신도 이미 기존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했거든요. 그리고 임상까지 성공을 이제 1상, 2상까지 진입한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고 뒤늦게 진입했다고 해서 사실 뭔가 먹을 거리가 있을까? 저는 여기에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진한생명의 경우,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떨어졌을 때 뭐 담는다라고 하면 맞아요. 지금 가격에서는 담으시면 안 되고 떨어졌을 때 담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오르기 전 주가죠. 한 9,000원 정도 또는 9,000원 아래쪽 그쪽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단발성 이슈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스탑 의견을 드린 겁니다. 네, 오히려 신규 진입을 하실 거라면 조금 더 떨어진 9,000원 아래에서는 메리트가 있지만 지금 구간은 아니라는 점, 너도 나도 지금 백신 개발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슈의 힘도 조금 약해졌다라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위는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이 독일 자회사 두산 렌테스와 컨소시엄으로 폴란드에서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고인가요? 스탑인가요? 네, 일단 뭐 재료는 좋지만 예. 저는 아쉽게도 스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까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5만 원 갈 종목입니다. 지금 가격에 천천히 모아가서 부자 되시길 평단 2,420원입니다. 근데 언제 팔아야 할지 매도 시기를 영 못 잡겠네요. 다음 주부터는 10,000원 중반에서 놀고 있겠네. 어차피 오를 거 안다. 억지로 누르면 재미없어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어차피 갈 거다라고 두산중공업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사실 뭐 어차피 네. 뭐 원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요? 네,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요.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이제 두산그룹에서 사실 재무적으로 위험성이 되게 큰 기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에서 이번에 이제 플랜트 수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두산중공업의 앞으로 실적까지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뉴스인가? 이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중공업. 최근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엔 이제 대규모 수주 때문에 이슈가 좀 많았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근데 역시 수주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다 결국은 계속 힘이 없습니다. 업황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두산중공업도 지금 이제 두산그룹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난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이 기업에 대한 업황은 살아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단발성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온다면 당연히 수익 실현하는 게 맞겠고요.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뭐 어차피 올라간다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결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번에 이슈 일단 잘 나왔는데 기존에 물려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올라왔을 때 11,000원 이상 오면 그때는 잘 정리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황 회복 자체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11,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확인하셨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마지막으로 전문가가 가져온 핫한 관심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시장에서 아마 분위기가 가장 좋은 업종일 것 같아요. 바로 화장품 업종입니다. 시장은 좀 떨어지고 있지만 화장품 쪽에서는 흐름이 좀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순환매장이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많이 움직이지 못했던, 상대적으로 이제 수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보실 기업이 바로 클리오라는 회사입니다. 과거부터 이제 지난해도 그렇고 이제 올 초에도 그렇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검증이 어느 정도 된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2분기의 일시적인 실적 저하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부터는 실적이라든지 주가의 재평가가 좀 시급하다라는 부분에서 클리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최근에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피해주들이 이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잡아놓은 상황이고 이제부터는 조금씩 고개를 들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이런 식의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를 보게 되면 19,3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19,500원 이 가격 아래 정도면 충분히 이 기업은 매수를 해서 담아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확 치고 올리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올라갈 때는 좀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쏘아 올린다면 23,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좀 넉넉하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해놨기 때문에 손절가는 여유 있게 18,000원 정도 구간까지 보시면서 15,000원 아래에서 분할로 조금씩 담아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황민혁 전문가가 뽑은 가장 핫한 관심주, 오늘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화장품주, 그중에서도 클리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실적과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질 시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흐름 보셨지만 조금씩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9,500원 이하,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클리오 주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연휴 시간도 보내시기 바랄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